안녕하세요. 우리 또래 되면 무릎이다, 허리다, 뭐 손가락 마디까지 쑤시고 아프고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네, 맞아요. 정말 흔한 계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관절염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일하게 나눠보려고요. 저희가 병원 자료랑 뭐 논문 같은 것도 좀 찾아봤어요. 네. 그냥 관절염이다 이렇게 뭉뚱그리지 말고 이게 정확히 뭔지, 특히 우리 나이 때 제일 많은 퇴행성 관절염하고요. 또 약간 다른 거 있잖아요. 류마티스 관절염. 아, 네네. 그게 뭐가 다른 건지. 그리고 이게 단순히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우리 기분, 마음에도 영향을 준다는데 그런 얘기까지 좀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관절염. 이게 도대체 뭔가요? 제가 본 자료에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던데요. 아, 네. 어떻게 나와 있던가요? 그 뼈하고 뼈 사이에 물렁뼈 있잖아요. 연골. 네네, 연골. 그게 닳거나 아니면 관절에 염증이 생긴 거다. 뭐 이렇게요. 맞습니다. 딱 그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뭐냐면 관절이 뻣뻣하고, 아침에 특히 그렇죠. 네, 붓기도 하고, 누르면 아프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프기도 하고요. 아유, 맞아요. 주로 이제 체중이 많이 실리는 데 있잖아요. 무릎, 엉덩이 관절, 척추 이런 데 잘 생기죠. 하긴 거기가 제일 힘들겠죠? 그럼 제일 흔하다는 그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이라고도 하던데 네네.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오래 써서 닳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게 가장 큰 원인이죠. 나이 드는 거. 근데 제가 본 논문에서 아주 재밌는 걸 봤어요. 뭐 어떤 거요? 비만 있잖아요. 살찐 거. 이게 또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무릎에는 체중이 많이 실리니까. 네. 근데 체중을 딱 5kg만 빼도요. 5kg요? 네. 수박 한 통 정도? 그 정도만 줄여도 무릎 관절염 위험이 글쎄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와, 5kg의 절반이요? 그거 생각보다 크네요. 그렇죠. 예전에 관절 다쳤던 경험 같은 것도 영향이 있고요. 아, 그럼 그 퇴행성은 네. 특징이 움직이면 좀 더 아프다가 쉬면 좀 괜찮아지고 네, 맞아요. 아침에 뻣뻣한 것도 한 30분 그 정도면 풀린다고 하던데. 보통 그 정도죠. 근데 이게 아프니까 운동하기가 겁난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관리법에 꼭 들어가는 게 운동이에요. 아파도 운동을 해야 돼요? 네. 물론 막 격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아프다고 가만히만 있으면 근육이 약해져서 관절이 더 불안정해지거든요. 아, 그래서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아니면 그냥 평지 걷기 이런 식으로 관절에 부담이 덜 가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좋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군요. 걷기 같은 건 괜찮네요. 네. 근데 막 등산하거나 계단 많이 오르내리는 건 무릎 안 좋으시면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아, 그건 피해야겠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거랑은 완전 다르다고 들었어요. 뭐 자가 면역 질환이다 이런 말 쓰던데. 네, 맞아요. 류마티스는 퇴행성이랑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 몸에 그 면역 체계 있잖아요. 외부에서 병균 들어오면 싸우는. 네, 우리 몸 지키는 군대 같은 거요. 그렇죠. 근데 이 면역 체계가 뭘 잘못 알았는지 자기 몸의 관절을 적으로 알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제정신이 아니네. 그래서 염증이 막 생기는 거죠. 주로 손가락, 발가락, 손목 이런 작은 관절에 많이 오고요. 아, 작은 관절이요? 네. 그리고 특징이 양쪽 대칭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오른쪽 손목이 아프면 왼쪽 손목도 아프고 이런 식으로요. 아, 양쪽 같이. 그것도 특이하네요. 그리고 아침에 뻣뻣한 게 퇴행성보다 훨씬 오래 가요. 1시간 넘게 뻣뻣할 수도 있고. 1시간 이상이나요? 네. 심하면 막 피곤하고 체중도 빠지고 그래요. 아휴,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요. 여자들한테 더 많고 40대 이후에 잘 생긴다고 하고 또 뭐 폐나 심장 이런 데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요. 네. 드물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전신 염증 질환의 일종이라서요. 그래서 치료도 완전히 다르죠. 그렇겠네요. 어떻게 다른가요? 퇴행성은 주로 다른 연골이나 통증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면 류마티스는 면역 체계 자체를 좀 조절하는 약을 써야 해요. 항류마티스 약제 이런 전문적인 약들이 필요하죠. 아, 약이 중요하군요. 네. 진단할 때도 퇴행성은 엑스레이를 많이 보지만 류마티스는 피검사로 류마티스 인자 같은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어떤 관절염이든 의사가 직접 보고 만져보고 하는 진찰이 제일 기본이고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엔 다른 병도 있고 드시는 약도 많잖아요. 아, 맞아요. 꼭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야죠. 그럼요. 꼭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몸 아픈 것도 너무 힘든데 이게 마음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그 류마티스 앓는 분들 중에 열의 서너 명은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느낀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논문에서도 우울감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아주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더라고요. 하긴 매일 아픈데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그렇죠. 불안감도 그렇고 또 스테로이드 약 쓰는 경우 그리고 진단받은 지 오래될수록 한 10년 이상 그럴수록 좀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경향이 보였어요. 직업이 없는 경우에도 그렇고요. 아, 직업 없는 것도 영향이 있군요. 네. 근데 또 재밌는 건 직업이 있으면 정신적인 삶의 질은 오히려 더 높게 나왔어요. 아, 뭔가 할 일이 있고 사람 만나고 하는 게 정신 건강에는 도움이 되나 보네요. 그럴 수 있죠. 몸 아픈 것도 서러운데 마음까지 힘들면 정말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 관리하는 거 전반적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생활 습관이나 뭐 먹는 거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우선 퇴행성 관절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 조절,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네, 5kg? 네. 그리고 꾸준히 운동하는 거. 근데 강도 낮게, 관절 부담 안 가게. 수영이나 걷기 같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는 쪼그려 앉는 거 피하는 게 좋아요. 아, 그거 무릎에 안 좋죠. 네. 그리고 지팡이 쓰시는 분들은 아픈 쪽 반대 손으로 짚는 게 더 도움이 된대요. 아, 반대쪽 순이요? 그건 몰랐네요. 음식은요, 뼈에 좋은 칼슘, 뭐 우유나 유제품 좋고요. 네. 염증 줄이는 데 도움되는 오메가3, 그러니까 등푸른 생선 같은 거. 고등어 꽁치 이런 거요? 네. 그리고 비타민 C 많은 과일, 채소, 뭐 오렌지, 귤, 브로콜리, 토마토 이런 거 좋다고 하고요. 골고루 잘 챙겨 먹어야겠네요. 반대로 너무 짠 음식이나 인스턴트는 몸에서 칼슘을 빼앗아 갈 수 있으니까 좀 줄이는 게 좋겠죠? 아, 짜게 먹는 거 안 좋구나.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기에 더해서 의사 처방에 따른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전문적인 치료. 네. 그리고 우리 나이엔 약 먹으면 부작용도 신경 써야 하니까 꼭 전문가하고 잘 상의하셔야 하고요. 그럼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오늘 쭉 들어보니까 이 관절염이 우리 또래한테 정말 흔하지만 퇴행성이랑 류마티스는 원인부터 관리까지 꽤 다르네요. 네, 그렇죠. 완전히 다른 병으로 봐야 할 때도 있어요. 단순히 뭐 나이 탓만 할 게 아니라 체중 관리나 생활 습관도 중요하고 또 몸 아픈 것만큼 마음 건강도 잘 챙겨야 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 이 관절 건강이라는 게 단순히 뼈나 물렁뼈 문제만이 아니구나. 내 몸 전체의 균형, 그리고 내 마음 상태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거예요. 네, 정말 그렇네요. 혹시 관절 때문에 아, 이거 할 수 있을까 하고 망설였던 거 없으세요? 뭐 소소한 즐거움이나 활동 같은 거요? 있죠. 왜 없겠어요. 오늘 저희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뭐라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으니까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네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